numPy를 활용해서 간단한 신경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내용을 모아두는 단위입니다. 특정한 계산을 하며 자주 사용되는 코드를 함수화하여 만들고 이를 활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함수명과 인자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는 이러한 인자값을 활용해서 계산 등을 한 후 그 값을 돌려줍니다. 함수를 만드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um이라는 함수명에 a1과 a2라는 두 개의 인자값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는 변수 res라는 값에다가 인자값인 a1과 a2를 더해서 대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res의 값을 다시 호출한 쪽으로 돌려줍니다. 이제 이 함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sum에 5와 9의 인자를 값을 넣고 호출하면 14라는 값이 반환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래스란 여러 종류의 자료형을 int, float, 문자형 등과 같은 변수와 함수를 한 곳에 묶어 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그림처럼 클래스를 과자를 찍어내는 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자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는 과자들을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클래스는 개발자가 만드는 독자적인 자료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클래스는 그 클래스만의 전용 함수와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 때는 클래스 뒤에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init이라고 하는 특별한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역할은 클래스가 처음에 객체를 만들 때 딱 한 번만 불립니다. 초기화하는 함수이고요. 파이썬에서는 그리고 클래스에서 그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셀프라는 것들을 씁니다. 특별할 건 없고 일반적인 함수랑 구별되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한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클래스를 정의하고 문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문자열 1, 2, 3을 넣어 주겠습니다. 클래스 내부에서는 init이라는 함수가 자동적으로 호출되어 name이라는 변수 안에 문자열이 저장됩니다. 이제 변수이자 객체인 문은 클래스 내 함수인 hello나 sum과 같은 함수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numpy라는 것은 대규모의 행렬과 벡터 연산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수치 연산을 위해서 효율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꼭 사용해야 됩니다. nump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줄에 import numpy as np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1, 2, 3이라고 있는 얘를 np.array라고 감싸면 이를 이제 변수에 대입합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감싸게 되면 리스트는 numpy의 다양한 연산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리스트 x와 y를 numpy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사칙 연산해 보겠습니다. 또 numpy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x.shape 같은 명령어로 변수 안에 어떤 모양의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표와 같이 보이는 것은
리스트를 2차원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행 3열의 구조로 볼 수 있는데요. 리스트의 행과 열을 의미하는 것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의 리스트를 만들려면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만드는 코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만약 리스트 A에 영행 0열의 데이터를 접근하고 싶으면 A에 닫힌 가로 두 개를 넣고 그 안에 행과 열의 인덱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닫힌 가로 하나만 만든 후에 행과 열을 구분하는 쉼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파이썬 코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A에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대입합니다. 변수 A는 리스트가 되어 2차원인 이행 3열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A의 값과 모양을 출력해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리스트 영행 0열의 값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스트의 값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반복문에서 리스트의 값이 차례로 변수에 대입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으므로 영행 리스트와 일행 리스트가 값이 되어 변수의 차례대로 대입 후 출력되는 코드입니다. 이처럼 리스트 안의 리스트는 내부에 있는 리스트를 값으로 취급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에서 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경망을 먼저 만들 때는 신경세포, 뉴런에 자극의 입력을 하면 이것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서 다른 신경세포에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수학적으로 신경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wx 더하기 p는 y인데 x는 입력값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 그리고 y는 일정한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출력값, 그리고 w 가중치와 b는 편향으로서 w와 b는 이러한 뉴런에 어떠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를 활성화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값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가중치 w는 임의 값으로 설정합니다. 입력값 x는 a1, a2, a3, a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제 인공지능 신경망의 수학적 표현처럼 가중치와 입력값을 이런 식으로 곱합니다. 신경망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신호 x1, x2가 전달이 되면 가중치 w1과 w2와 곱한 후에 편향과 이 값을 더해서 y 값을 출력합니다. W1과 W2는 가중치를 의미하면서 신호에게 영향력을 만들고요. 편향은 매개 변수로서 뉴런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제어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했던 y는 wx 더하기 b와 같은 수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w1과 w2는 가중치, x1과 x2는 입력값, numpy 어레이를 활용해서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변수 b에는 1을 대입해서 편향으로 활용하기로 합니다. 이제 가중치로 입력값과 곱을 numpy sum 함수로 사용해서 모두 더한 후에 마지막으로 편향을 더해서 이 값을 y에 저장합니다. 이 값들이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경망 내 가중치와 입력값을 곱하고 변형을 더해서 결과값을 출력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번 11차 시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파이썬의 기초를 정리하고 간단하게 인공지능의 신경망, 뉴런 세포가 어떤 식으로 가중치와 편향을 더해서 결과값을 산출하는 정도까지만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